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입니다. 이 모핑 효과 중에서 이 개체를 회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영상처럼 시계바늘이 정해진 위치에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회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총 12개를 했는데 만약에 3시, 6시, 9시 이렇게 어떤 지정된 공간이 있으면 각각의 공간에다가 뭐 한번 클릭하면 시계바늘이 어디로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기에는 되게 좀 괜찮아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핑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핑 기능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형을 회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도형을 하고 이와 같이 화살표를 추가해서 이렇게 첫 번째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 가운데에다 배치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이와 같이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것들을 복사해서 회전시켜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회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복제해서 마지막에 하면 이와 같이 한 바퀴 도는 듯한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선택해 주고요. 전환해서 모핑을 해주면 이와 같이 회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후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회전하는 가운데에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도형 서식에서 다른 색으로 칠해주고, 세 번째 거도 도형 서식에서 다른 색으로, 자, 이와 같이 한번 각각의 색깔을 개별적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해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도형이 회전하는 이런 효과, 그리고 회전하면서 색깔도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는 시계바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시계바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이 모핑 효과를 이용해서 시계바늘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시에는 뭐 2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계바늘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시계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도넛형 도형을 추가해 줍니다. 자, 도넛형 도형을 추가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 자, 이것의 크기를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안쪽 시계판을 만들 텐데요. 자, 이것을 새로 타원을 넣지 말고 그대로 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로 이와 같이 복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이 만들어지죠. 도형 서식 탭에서 이 도형 항목 중에 도형 모양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원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타원이 만들어지고요. 타원을 첫 번째 위치에다가 그대로 동일하게 배치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맨 뒤로 가게 됩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판의 색깔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이 테두리는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고 도형 채우기는 파란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체 효과를 주기 위해서요, 여기 입체 효과를 선택해서 그림자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입체 효과가 적용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뒤에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뒤에 배경을 선택해 주고 같은 색깔을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색이죠. 근데 이것을 밝은 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윈도우하고 맥북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 사용자 지정 색에 대한 부분인데, 윈도우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단촐하게 되어 있죠. 윈도우에서도 사용자 지정 색에서 슬라이더 바로 색깔을 바꾸시면 되고, 맥북 같은 경우는 여기 슬라이더 부분에서 HSB 슬라이더를 선택합니다.
HSB는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밝기를 100%로 밝게 하고 채도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배경 색깔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색의 어떤 채도가 낮은 색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계판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여기서 12시부터 총 시간들이 표시가 되는 위치를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막연하게 잡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용하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별 모양이 있는데 12개짜리 별이 있습니다. 12개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Shift 키를 누르고 도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정 가운데에다 배치를 해주고요. 다시 Shift와 Ctrl Al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절해 주셔갖고 여러분들이 이 별을 가지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각각의 꼭지점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타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좀 화면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자, 이것의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은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도형 그림자를 이와 같이 안쪽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점은 만들어졌고요. 자, 윤곽선을 회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입체 효과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키, 커맨드 D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다음 지점에다가,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제를 해서 각각의 지점에다가 개체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것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별을 제거를 해주면, 자, 이와 같이 각각의 지점에다가 정확한 위치에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삽입 탭을 클릭해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갖고 시간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시간을 넣어주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바늘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시계 바늘은 삼각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주고 이와 같이 삼각형을 하나 선택해서 도형 서식,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 채우기 색깔은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복제를 하면 됩니다. 두 개를 복제해서 이와 같이 하나를 뒤집어주고 크기를 조절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자, 시계바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그룹을 해서 시계바늘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고 이와 같이 배치, 그리고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은, 자, 지금 여기 시계 가운데에 시계바늘이 배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회전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로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한번 복사해서 슬라이드를 복제하고 이것을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또다시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6시까지 한번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전환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핑인데,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재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시계 바늘이 3시로 가게 되는데, 자, 지금 시계 바늘의 한번 위치를 한번 보세요. 다시 클릭하게 되면 6번째로. 그런데 시계 바늘이 마치 노를 젓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전을 시킬 때 대칭이 되는 경우라면 회전이 잘 되겠지만, 대칭이 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은, 자, 이와 같이 마치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 바늘을 만드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똑같이
삼각형을 가지고 시계 바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 윤곽선 없음, 채우기 색깔을, 자, 이번에는 시계 바늘을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자, 복제를 하는데 하나, 두 개를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복제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거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한 바퀴 회전을 시켜 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요 부분이 있었죠? 요거를 짧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 자, 이거는 똑같이 회전을 시켜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배치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란히 배치를 해주시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형 서식이나 홈탭에 있는 정렬 항목에서 맞춤을 선택합니다. 자, 위쪽 맞춤을 해주고 다시 정렬해서 맞춤. 이번에는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이와 같이 가운데 맞춤이 되겠죠. 이와 같이 모든 시계 바늘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정렬해서 맞춤, 그리고 가로 방향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가 동일한 모습이 되었죠. 자, 밑에 있는 큰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요것만 색깔을 딴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시면은 도형은 있지만 채우기 없음으로 인해서 투명해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좌우 대칭 위아래가 동일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크기를 조절하기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에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안내선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에 앞에 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삽입을 선택해서 도형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도형 추가, 채우기는 검은색, 윤곽선 없음에서 하나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도 조절해 줘야 되겠죠? Shift와 Ctrl Al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크기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고, 자,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을 하나를 복제를 해서 장식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장식을 해서 이와 같이 똑같은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채우기는 없고 테두리만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Shift와 Alt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바늘의 크기도 뒤에 있는 장식하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면서 조금씩 어긋났죠? 자, 이거를 정가운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키워주시고, 자, 뒤에 있는 뒷판을 선택해 주시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시계바늘, 그리고 안에 있는 장식들을 이와 같이 순서대로 작은 거, 큰 거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홈탭에 있는 그리기 항목에서 정렬, 그리고 맞춤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 그리기에서 정렬, 맞춤, 세로 방향에서도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정 가운데에 배치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것을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3시 방향으로만 이동하면 됩니다. 복제를 해서 다시 이걸 선택해주고 Shift 키를 누르고 6시 방향으로 또 복제를 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9시 방향에 배치합니다. 또 복제를 해주시고, 이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12시 방향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바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1시, 2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1시, 2시에다가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 전환 효과를 선택해서 모핑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하면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3시로 자연스럽게 가죠. 다시 클릭하면 6시, 또 클릭하면 9시, 클릭하면 12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계바늘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핑 기능의 회전 효과를 이용하시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3시에는 어떤 걸 설명하고 6시에는 뭘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시계가 아니더라도요. 이 어떤 개체를 회전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강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핑 효과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블로그에도 이미 한번 공지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로그는 설명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